일어나는 순간에 허리가 몸에서 바벨이 떨어지고 견갑골도 풀리고 승모근 사용, 허리로 들어올려서 허리를 쫙, 그리고 허리에는 심한 스트레스, 디스크가 이때 터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운동량이 GOPT입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이렇게 3대 운동이라고 하죠. 오늘은 데드리프트를 어떻게 하면 부상 없이 효율적으로 다치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 건데, 데드리프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대부분 자세가 좋지가 않아요. 운전하고 앉아있고 소파에 앉아있고, 예전에 우리 20년, 30년 전만 해도 앉으려면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식사를 할 때에도 앉아서 밥상에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자려고 누울 때에도 침대가 아닌 바닥에 매트를 깔고, 이불이라고 하죠. 이불을 깔고 잠을 자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고관절을 구부릴 일이 거의 없어요. 회사에서도 계속 앉아있게 되고 운전을 하게 되고, 가만히 있을 때에도 앉아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꼬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하게 되기 때문에 허벅지 뒤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 같은 경우에는 뻣뻣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길이로만 봤을 때에는 늘어나져 있는 거죠. 허리와 골반이 동그랗게 이렇게 후방으로 기울여서 말려있기 때문에 허리도 디스크도 압박이 계속 되는 거고, 골반이 그렇게 둥그렇게 말려있기 때문에 등은 자연스럽게 둥그렇게 말릴 수밖에 없고, 등이 말리면 어깨가 굽고 목이 나오는, 그래서 목의 근육들도 좋지가 않아지게 되고, 목에 있는 신경들이 눌려서 팔을 저리기도 하고 등 뒤쪽에 통증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건 짧아지건 이 두 가지는 그냥 단순하게 근육의 길이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육이 약화됐건 뭐 타이트하건 이 모두 다 기능이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 주변 관절의 통증이라든지 근골격계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하거나 어깨 운동을 하거나 이두근 운동, 팔 운동을 하는 운동들은 관절들을 대부분 한 개에서 두 개를 움직이게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 보기 좋은 근육들, 가슴 근육들, 어깨 근육들 관심이 많죠. 멋있는 팔, 탄탄한 팔. 그렇지만 기능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은 이 뒷면에 있는 근육들, 햄스트링, 종아리, 발바닥, 척추를 세워주는 척추 기립근, 코어, 그리고 견갑골 컨트롤, 등 근육,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운동인 거죠. 우리 몸은 근육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근막적으로 근육을 싸고 있는 막들이 있는데, 이 막들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다 같이 사용을 해주는 이런 운동들이 기능적으로는 엄청나게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자세가 구부정하고 허리가 아프고 목이 불편하고 거북목인 이런 분들은 데드리프트를 하는 데 있어서 자세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세가 나는 노력을 해도 프레임이, 내 기본 골격이 반듯하지가 않고 정렬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좋은 자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운동을 하다 보면 부상을 또 입을 수가 있어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무게를 넣고 들다 보면 막 허리가 너무 아픈 거죠. 목이 너무 아픈 거고, 무게를 들어 올릴 때 승모근이 너무 아픈 거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데드리프트를 해야지, 올바르게 데드리프트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허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PT 수업을 받는 도중에, 트레이너가 지도를 하는 도중에도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들도 있고, 혼자서 운동할 때면 허리에만 자극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보디빌딩 관점에서는 등 근육과 척추를 세워주는 척추 기립근들을 위해서 데드리프트를 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이 엉덩이 근육들과 햄스트링, 그리고 종아리, 그 다음에 척추를 세워주는, 그리고 견갑골을 컨트롤하는 등 근육을 사용하는 이런 관점으로 저는 데드리프트를 지도하고 있는데, 이 데드리프트를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는지, 부상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발이 바닥에서 지면에서 6시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방향이 9시 방향입니다. 스쿼트는 7시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데드리프트는 이렇게 8시 방향으로 이렇게 고관절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움직임을 힙힌지 동작이라고 합니다. 반듯하게 섰을 때 바벨에서 내 정강이가 한 5cm 정도 떨어지게, 그리고 다리는 약간 바깥쪽으로 벌려도 되고 11자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데드리프트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데드리프트입니다. 자, 다리를 저는 11자로 놓고 바벨을 무릎과 고관절을 구부려서 이렇게 데드리프트 자세를 만들면 바벨이 몸에 정강이에 딱 붙게 되죠. 한 5cm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야 고관절과 무릎을 구부렸을 때 정강이에 딱 닿게 되죠. 그런데 엉덩이를 스쿼트가 아닌 데드리프트를 하려다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엉덩이를 뒤로 빼야 된다는 생각에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약간 이렇게 뒤로 빼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엄지발가락 이렇게 들려요. 정강이가 바닥에 수직이 되면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무게가 앞에 있으니까 밸런스는 맞을 수 있는데 뭔가 발바닥에서 불안정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스티프 데드리프트처럼 굉장히 많이 늘리려는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세보다는 고관절을 8시 방향으로 빼주고 고관절을 구부릴 때 동시에 상체도 숙여주고 고관절도 구부러지고 무릎도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고관절이 구부러지고 무릎이 이 정도 앞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나오고 무릎은 그대로 그만. 그 다음에 고관절을 8시 방향으로 빼주는 거죠. 그럼 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햄스트링이 섬유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무릎이 구부러서 약간 앞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상체만 숙이는 게 아니고 무릎이 고정된 상태에서 고관절을 뒤로 쭉 햄스트링을 늘려주면서 자, 바벨을 잡을 때에는 올라왔을 때 허벅지에 내 손이 있지 않고 내 몸통보다는 좀 더 넓게 충분하게 넓게 잡아줍니다. 복압을 주고 호흡을 들여마셔서 배에 힘을 주고 내려가서 바벨을 오버그립으로 잡습니다. 너무 아치 모양으로 펴져서 허리에 굉장한 긴장감이 들어가지 않게끔 중립으로 넣고 자, 이 자세를 만들었을 때 햄스트링과 엉덩이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긴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 허리를 세워주는 근육과 코어 근육들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제가 8시 방향으로 고관절을 힙힌지 자세를 만들었어요. 제 팔을 보면 힘을 빼면 당연히 팔은 수직으로 떨어지겠죠. 이때 이런 식으로 무게를 들게 되면 일단 몸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허리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허리를 다칠 수가 있는 조건이에요. 견갑골을 아래로 내리면서 이 등 근육의 수축을 유도를 하게 되면 팔이 붙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근육은 광배근, 이 등 근육과 그리고 삼두근이 같이 함께 사용이 돼요. 그래서 몸에서 최대한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보여드리면 정강이가 지금 바벨에 밀착이 되어 있죠. 몸에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오버그립 잡고 정강이 무릎, 허벅지, 후. 제가 만약에 등 근육을 잡지 않고 견갑골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몸에서 이만큼이 떨어진 거예요. 이만큼은 굉장히 큽니다. 무게가 빈바일 때는 허리에 부담은 없지만 만약에 5kg, 10kg만 끼워도 허리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바벨 잡고 몸에서 최대한 딱 붙여서 무릎, 허벅지 스치고 그대로 뽑아 올려줍니다. 등 근육 잘 잡고 허벅지, 무릎, 정강이. 그래서 바벨이 수직으로, 스쿼트도 마찬가지인데 수직으로 내려왔다가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스쿼트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복부 압력이라고 합니다. 복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기를, 호흡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배힘을 꽉 주는 거죠. 코로 호흡을 들여마시고 호흡을 크게 들여마셔서 배를 빵빵하게 만들고 숨을 참고 다 올라와서 호흡을 뱉는 거죠. 바벨을 견갑골을 사용해서 몸을 최대한 붙여서 바벨이 수직으로 내려가고 수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호흡을 말씀드렸고 엎드려서 하는 햄스트링 컬이나 레그 컬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수축이 되는 건데 얘는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수축을 하는 이완성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내려갈 때 근육의 햄스트링 그리고 엉덩이 근육들이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면서 빨리 내려가는 게 아닌 늘어나면서 쭉 내려갈 때 근육의 수축을 하게 됩니다. 역도나 리프팅 선수들은 한 번에 내려놓고 내려놔 버리죠. 거의 위에서 떨어뜨리는데 우리는 늘어나면서 수축하는 거를 느끼기 위해서 데드리프트를 하는 겁니다. 복압도 주고 견갑골도 컨트롤하고 고관절도 8시로 빼고 햄스트링도 늘어나는 것도 느끼려면 제 생각에는 하나, 둘, 셋. 일어날 때는 하나. 이런 느낌. 자, 호흡 들여 마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들여 마시고 하나, 둘, 셋. 하나. 이 데드리프트가
고관절, 무릎, 발목, 그리고 허리, 척추, 견갑골 컨트롤 해야 되는 관절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빨리 하면 내가 이 데드리프트 자세가 내 몸에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천천히 하시면서 하는 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들어 올릴 때 허리로 들어 올린다는 거죠. 내려갔다가 허리로 들어 올려서 허리를 쫙 엉덩이도 수축을 시키고 허리도 운동을 시킨다고 이렇게 과도하게 허리를 신전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허리에 척추의 그 관절, 후관절끼리 부딪히면서 굉장히 허리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일어났을 때에는 반듯할 때가 내 척추가 반듯한 척추 중립, 플랭크와 같은 자세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않고 반듯한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로 들어 올릴 때 우리는 척추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디스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는 들어 올리는 순간에 척추가 반듯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일어나 줘야 되는데 일어나는 순간에 허리가 말리게 되면 몸에서 바벨이 떨어지고 견갑골도 풀리고 승모근 사용, 그리고 허리에는 심한 스트레스, 디스크가 이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을 잡고 일어날 때에는 내가 상체를 일으킨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이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건데 그거를 지면만발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스쿼트 할 때와 똑같이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면 햄스트링과 엉덩이 뒷면 근육들이 모두 다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바벨 잡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쭉 밀어서 몸이 과하게 신전되지 않게 반듯하게 펴줍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누르고 후, 시선은 이렇게 정면을 보게 됩니다. 거울 앞에서 하니까 거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목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는 이렇게 펴겠다, 이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시선 처리 때문에 목의 방향이. 그래서 들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시선은 1.5에서 2m 정도 앞을 아래쪽을 바라보는 거죠. 너무 정면을 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 바닥을 보는 것도 내 발바닥을 보는 게 아닌 2m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목이 가장 편안한. 바벨이 허벅지에서 5cm가 떨어진 상태에서 허벅지에 닿지 않게끔 바벨을 넓게 잡고 2m 앞을 바라봅니다. 이때 엉덩이는 8시 방향으로 고관절을 구부린 상태에서 견갑골을 잡고 호흡을 들여마시고 숨 참고 허벅지, 무릎, 정강이 스치면서 몸을 반듯하게 세우고 호흡 후. 이때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지 않고 반듯하게 편 자세, 플랭크 자세, 반듯한 중립 자세에 다시 호흡 들여마시고 숨 참고 허벅지, 무릎, 정강이. 이때 견갑골 계속 잡고 있어야 됩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2m 앞을 보고 다시 정강이, 무릎, 허벅지, 리프트. 빨리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는 순간에 내 견갑골은 하방으로 고정된 게 아닌 앞으로 풀리면서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들어올리는 순간에 이 목에 있는 승모근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데드리프트를 한 다음 날에 승모근에 통증이 있다면 견갑골을 잘못 잡은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동안에 허리가 약간의 사용감이 있는 거는 괜찮은데 오로지 느낌이 허리에만 있다, 이거는 내가 허리를 세워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데드리프트를 해서 그런 것이고 발바닥을 누르지 못한 거죠. 또 하나는 일어날 때 무릎부터 펴고 허리 펴는 경우. 무릎을 펴게 되면 상체가 앞으로 구부러지죠. 이렇게 들면 허리로만 드는 겁니다. 관절들이 동시에 펴지면서 동시에 펴지기 시작하고 동시에 관절이 다 펴집니다. 관절들이 동시에 구부러지고 동시에 구부러지는 게 끝나는 거죠.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동시에 모든 관절들의 움직임이 끝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게 물론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좋은 자세로 데드리프트를 하실 수 있고 약이 되는 데드리프트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